안녕하세요. 이햇살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이 좁은 거실 창가 쪽에서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기특하게 잘 보내준 아이들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새로 품은 아이들도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눈으로 찜해두세요. 그리고 따뜻한 봄부터는 아주 잘 크고 잘 자라는 시기니까 저랑 함께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베란다에서 키우던 아이들을 겨울 동안 실내로 들이면서 햇빛도 부족하고 통풍도 부족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키워온 식물들이 죽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너무 많이 속상하거든요. 길다면 긴 겨울 동안 실내에서 최대한 창가 쪽에 붙여서 식물들에게 햇빛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요. 식물등과 서큘레이터 도움도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보냈네요. 겨우내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있는 유칼립투스인데요. 최근 잠깐 추웠다고 새순들이 이렇게 축축 처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실내로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다행히 새순들이 이렇게 다시 건강해졌고요. 유칼립투스는 겨울 동안 한 5번 정도는 이렇게 잎끝을 처지는 현상을 보여주었답니다. 잠깐씩 추울 때는 이 아이도 힘든가 봐요. 유칼립투스는 사계절 내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햇빛과 바람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잎을 비벼보시면 향기가 아주 향기로운 아주 건강한 향이 난답니다. 동글동글한 잎 모양 때문에 유칼립투스 종류 중에서는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커다란 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언제 보아도 아주 싱그러운 스파트필럼이에요. 새잎도 이렇게 잘 올려주고 가끔 꽃도 하얀 꽃을 우아하게 피워주기 때문에 키우기가 너무 재미있는 식물인데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저희 집에서 6년째 아주 쑥쑥 잘 자라고 있는 커피나무인데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10cm 되는 커피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품으로 자라주었어요. 저는 커피나무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우유과 씻은 물을 한 번씩 주고 있는데 영양제로는 정말 최고고요. 커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까다롭지가 않아요. 물도 흙이 바짝 마르면 주시면 되고 실내에서 창가 쪽에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도 이렇게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아레카야자입니다. 겨우 내내 새잎이 끝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리고 실내에서 공기정화 식물로 1등인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잎이 보여주는 이런 삐쭉삐쭉한 느낌이 휴양지 느낌도 나고 저는 실내 식물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테이블 야자보다는 아레카야자가 잎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거실 창가 쪽에서 인테리어하게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물은 흙이 완전 바싹 마르면 주시면 되세요. 몬스테라도 참 아레카야자랑 같이 실내 식물 1등 추천입니다. 동백나무 베란다에 있다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꽃봉오리가 계속 커지면서 이렇게 붉은빛도 보여주는데 도대체 언제 피워줄 거니 너? 정말 애를 많이 먹이네요. 블랙로즈 동백인데요. 장미꽃처럼 아주 풍성한 겹꽃을 피우는 동백나무랍니다. 루비 앤 네크리스 다육식물인데요. 보라색 줄기하고 연두색 잎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이렇게 우동을 먹고 나서 그 다 먹은 통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심어줬는데 크기가 아주 딱이네요. 새순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끝에서 이렇게 연두빛 새순이 길게 나오는데요. 이제 봄이 되려니까 새순들이 이렇게 아주 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보랏빛의 줄기가 굉장히 매력 있는 식물인데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햇빛에 달달 구워주면 이 보랏빛이 더 진해지고 예뻐져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철제로 된 행잉이에요. 2,000원 정도 주고 구매한 것 같은데 우동 그릇이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저는 크기가 높이랑도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길게 덩굴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방울복랑이랑 함께 심어준 것도 잘 크고 있고요. 이 아이는 수국인데요. 겨우 내내 죽은 것처럼 앙상한 줄기만 남아있다가 이렇게 꽃눈을 형성해서 새순을 보여주는데 정말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향기로운 로즈마리 보여드릴게요. 로즈마리는 꼭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서 통풍과 햇빛을 마음껏 먹어야 잘 크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베란다에서 키우시고요. 저는 겨우 내내 베란다에 두고 키웠는데 클리핑 로즈마리 이 자유롭게 뻗은 수영 좀 보세요. 정말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깜찍하고 귀여운 보라색 꽃도 피워주었고요. 꽃봉오리도 방울방울 달고 있습니다. 치기만 해도 나는 그 향기로움 때문에 로즈마리를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도 아주 좋아져요. 필로덴드론 버킨입니다. 세련된 느낌의 고급스러움이 아주 뿜뿜이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새순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주 무난하게 순둥하게 잘 크는 식물이라고 하니까 봄부터 여름까지 얼마나 커줄지 기대가 많이 돼요. 잎의 크기와 컬러도 다르고 무늬도 이렇게 달라서 하나하나 관찰하는 재미가 있네요. 형광신고니움이랑 핑크신고니움이에요. 형광색은 이렇게 아주 싱그러운 잎을 가졌고 핑크신고니움은 사랑스러움을 보여주는 식물인데요. 핑크신고니움을 1년 정도 키우면서 풍성함이 너무 예뻐져서 형광도 그렇게 키워보고 싶어요. 봄하고 여름부터는 새잎이 끝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풍성함을 더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무늬가 없는 무늬신고니움도 키우고 있어요. 근데 무늬가 언제쯤 나올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카랑코에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더니 한 달 동안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물도 많이 안 먹고 키우기도 편안한 식물이라서 완전 초보분들이 키우시기 아주 예쁜 식물이랍니다. 작은 잎이 오리발자국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귀여운 무늬 잎을 가진 아이비인데요. 수성 아이비고요. 겨울 월동도 1도, 2도까지는 아주 거뜬하게 버텼고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무엇보다 이 아이는 과습을 주면 안 돼요. 흙 속이 건조해야 더 오랫동안 키우실 수 있고요. 흙이 완전 마른 다음에 물을 주시면 되시고요. 가끔 샤워기로 전체적으로 잎 샤워를 이렇게 시켜주시면 더 잘 자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잎 샤워 시켜주세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무늬 아이비, 골드 아이비예요. 제가 아이비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비인데 수성 아이비보다는 잎이 크고 골드빛을 띠고 있어서 좀 더 특별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아스파라거스예요. 잎이 보들보들하고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솜털 같은 이런 구름 같은 잎을 가지고 있고요. 새 잎이 나올 때는 흙 속에서 아스파라거스처럼 생긴 그 새순이 뚫고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요. 겨울 동안 새순을 3, 4개 정도 올려주더라고요. 실내에서 키우기 아주 쉬운 식물이네요. 물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그때 바로바로 주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물주기를 조금 게을리했는데도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정말 무난하게 아주 순둥순둥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잘 크는 호야는 실내 식물로 굉장히 키우기가 좋죠. 햇빛을 좀 많이 받으면 봄에는 핑크색 잎으로 새 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예쁘고요. 꽃도 피워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다음은 백묘국이에요. 겨울왕국에서 뿅 하고 나온 것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이파리가, 이 하얀 이파리가 너무 예쁜 식물인데요. 하얀 눈을 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 아이는 겨우 내내 베란다에서 추위를 다 이겨냈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짱짱한 햇빛을 받아야 이 하얀 이파리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봄까지만 키우다가 생장점을 잘라서 풍성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물을 아껴서 주셔야 웃자람이 없고요. 그리고 햇빛을 보아야 하얀 잎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초록색 잎처럼 잎 색깔이 변한답니다. 끈끈한 사랑이라는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는 러브체인이에요. 잎 모양이 하트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어서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식물이고요. 예쁜 꽃도 피워주기도 하고 다육식물이라서 물을 적게 주셔야 돼요. 아보카도 씨앗도 꼭 키워보세요. 가성비 아주 좋은 반려식물입니다. 화분으로 옮겨주고 나서 이렇게 새순이 길어지고 있어요. 소요카제 베고니아는 잎도 예쁘지만 이렇게 꽃도 예쁘네요. 꽃 좀 자세히 보세요. 꽃이 유리처럼 투명한 꽃잎을 하고 있고요. 향기가 또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아주 큼직큼직한 잎을 아주 퐁퐁 올려주면서 쑥쑥 잘 자라는 엔젤 윙 베고니아예요. 지난 8월 달에 이런 모습으로 저희 집에 왔었는데 이렇게 쑥쑥 커주니까 더 예쁜 거 있죠. 가격도 착하고 예쁜 빨간 꽃도 피워줘요. 꼭 키워보세요. 목마가렛 산모기 아가들인데요. 7개월 동안 키워서 최근에 생장점을 잘라줬어요. 이제 곁가지들이 나오면서 풍성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아이들 엄마는 이 아이예요.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이 풍성함 좀 보세요. 탱글탱글하게 목대는 이렇게 가는데 위쪽에 풍성함이 아주 구름 같죠. 이렇게 풍성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줄기 끝마다 꽃봉오리를 또 다 물고 있어서 하얀 마가렛 꽃이 어떻게 피워줄지 굉장히 기대가 커요. 하트펀 고사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품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예삐플라워 아울렛에서 실제로 보고 데리고 왔고요. 잎이 다 하트야. 이렇게 하나하나 하트고 새 잎도 이렇게 빼꼼히 올라오고 있어요. 하트펀 고사리 너무 귀여워요. 정말. 잎 모양이 아주 선명한 하트 모양이에요. 어쩜 이런 식물이 다 있을까요? 너무 귀여워요. 3,000원대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하트펀 고사리 옆에 필로덴드론 루피넘이에요. 이 아이 잎 모양 좀 보세요. 이 아이도 하트예요. 하트. 이 아이는 일반 화원에서는 많이 팔지 않고 당근마켓에서 분양을 받았어요. 10,000원대로 분양을 받았고요. 덩굴성으로 자라는데 얼른 쑥쑥 자라서 지지대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펜바키아 마리안느입니다. 처음 데려올 때 이렇게 잎이 상처가 있었는데 새로 나오는 잎들이 다시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공기정화 식물로 실내에서 키우기 예쁜 아이고요. 이 아이는 햇빛을 창가 쪽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햇빛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된 아주 화사한 이파리를 보실 수 없고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버려요. 아래쪽의 잎들을 보시면 햇빛을 받지 못해서 초록색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안느는 화사한 잎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창가 쪽에서 햇빛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래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마리안느 아래쪽에 대나무 같은 목대가 생기는데 이 모습이 저는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참 수영이 멋스럽게 생겼죠? 가정에서 키우시면 가정의 평화를 상징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키우실 수 있고 성장이 많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키우실 수 있고요.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올리브 오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올리브나무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산모기 아가들만 모아놓고 있어요. 겨우 내내 아주 잘 자라주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오렌지 씨앗으로 키워낸 오렌지 나무고요. 최근에 떡갈 고무나무를 삽목해 주었는데 뿌리를 아주 진취적으로 아주 잘 뻗어가고 있어요. 이파리도 아주 건강하죠? 하얀 뿌리 좀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 엄마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엄마는 바로 여기 이파리가 큰 이 떡갈 고무나무가 엄마예요. 엄마랑 아가가 나란히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외목대 아이들 모아놓은 곳인데요. 홍콩 야자나무, 떡갈 고무나무, 또 홍콩 야자나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생장점을 잘라주고 풍성하게 키워보려고 해요. 홍콩 야자나무는 키우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파리 모양이 꽃처럼 생겨서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화사하게 이렇게 식물이 모아져 있는데요. 하트호야도 보이네요. 하트호야는 일반 호야에 비해서 성장이 굉장히 느려요. 그렇지만 잎이 하트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죠. 너무 예쁘죠? 일반 호야랑 똑같이 물을 아주 게을리 주시면 되시고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이에요. 키우기가 굉장히 편해요. 아글라오네마 지리용, 이 아이도 이렇게 화려한 잎을 가졌지만 아주 순둥한 아이예요. 실내에서 이 화려한 잎을 유지할 정도로 아주 키우기가 쉽답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스킨답서스 엔조이예요. 이 아이는 한 포트에 2,500원을 해서 제가 2개를 사서 이렇게 풍성하게 심어줬어요. 잎 하나하나가 정말 그림같이 예쁘고요. 가성비도 좋고 이만한 무늬를 가진 식물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싱그럽고 깨끗해 보이고 퓨어하다는 느낌이 드는 식물입니다. 이 아이는 과습을 주면 뿌리가 물러서 금방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게 키우셔야 되고요. 흙이 완전히 바싹 마른 다음에 잎이 처진다 싶을 때 물을 주셔도 아주 잘 자라요.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코르딜리네라고도 불리고 레드비치라고도 불리는 아이예요. 아우, 정말 공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 아이는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에 새수는 핑크색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예삐 플라워 아울렛에서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오래 키울수록 키가 아주 많이 크는 식물이더라고요. 올 봄과 여름에 많이 키워봐야겠어요. 이렇게 공주처럼 예쁘게 생긴 레드비치가 아래쪽 뿌리는 아주 씩씩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아주 씩씩하고 멋있는 뿌리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저희 집 아단손이 좀 보세요.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아이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지대를 넘어서 벽에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쁜 뿌리파리의 습격을 받아서 많이 아팠던 우리 집 수채화 고무나무예요. 이파리에 상처가 많죠. 근데 새로 나오는 잎들은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분갈이 한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식물은 하트 아이비 보여드릴게요. 하트 아이비가 최근에 이렇게 잎을 크게 내어주고 있는데 다이소 유기질 비료를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기존 잎들보다 이렇게 크고 반짝거리게 나오고 있고요. 테이크아웃 커피컵에 이렇게 넣어줬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중국에서 돈나무라고 불리는 필레아 페페인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이 굉장히 귀여운 아이고요. 최근에는 새로 나오는 잎들이 조금 비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쪽에 이렇게 새끼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영양분을 많이 뺏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모체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분리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필레아 페페 새끼들은 떼어서 이렇게 흙에 콕 꼽아 놓으시면 뿌리 내리고 알아서 잘 자라요. 필레아 페페는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다음 식물은 실내에 있는 독소를 모두 흡수한다고 해요. 아라리아인데요. 최근에 예삐 플라워 아울렛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수영이 너무 예쁘죠? 잎이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생겼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 쓸어봐요. 이렇게 하면 재밌더라고요.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새순을 3개나 올려주고 있어요. 새잎이 나올 때는 이렇게 연한 초록색으로 올라오고요. 정말 실내 적응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우기도 아주 쉬운 것 같고요. 저기 안쪽에 새잎이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아기 잎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양쪽 줄기를 보시면 호피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카리스마가 아주 짱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나비란이에요. 행복이 날아오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잎 라인이 아주 예술이죠. 이 아이 어제 분갈이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가녀리고 싱그러운 이파리를 가진 아이가 글쎄 뿌리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어쩜 이렇게 생긴 뿌리가 있을까요? 저는 분갈이 하다가 이게 뭔가 하고 한참을 봤어요. 아주 하얗고 통통하고 투명하고 털이 나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혹시라도 터질까봐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바로 흙 속으로 쏙 집어 넣어줬네요. 2,000원 주고 데리고 왔던 보석란 해마리아도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베고니아 종류는 지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고요. 이 아이는 사랑초인데 꽃이 피지를 않네요. 사랑초 꽃 피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어요. 저희 식물들도 베란다로 나가서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베란다에서 인사드릴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